가지고 계신 종목이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노텍, DB하이텍, IT 쪽 60% 정도 비중이 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아, 현대모비스가 한 18%, 그리고 KB금융도 일단은 15% 정도,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에코프로 BM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일단 어찌됐건 전체 지금 매입 단가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뭐 우리 직원분 식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오면 꼭 전달을 해주세요. 바보도 아니고 현금 비중 100%라고 써서 주면 어떻게 하냐고. 모르면 모른다고 써놓으면 되는 거지. 일단 현금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이신지는 좀 확인이 안 되고, 지금 이제 12종목이 사실상 많으시긴 한데, 원체 이제 또 방안에서 다 들여다보는 종목이고 문자가 계속 나갔었던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편입을 해서 가지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에코프로 BM은 일단 비중이 1.18, 1.77, 그리고 2.88, 2.68 뭐 이렇게 돼 있으세요. 평균 단가 대비해서 지금 그 등락률, 손익률이 상당합니다. 삼성전자가 18%, 하이닉스도 19% 지금 20%씩 거의 하락입니다. 그럼 되돌리려면은 사실상 상당폭을 되돌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기준이 되돌려지려면은, 그러니까 원금 회복되려면 13,000원 기준이 되는데, 13,000원이면은 거의 뭐 25% 가까이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간 단위에서 그 삼성전자가 그 정도의 변동이 나온 적이 있느냐? 지금 뭐 원체 예전의 얘기이다 보니까 강세를 띠던 흐름이,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서는 주간 단위에서 움직임 폭이 5% 정도였고, 최근의 기준에서는요.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온 적이 최근 자체 없었어요. 주간 단위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뭐 19년 이후에 쭉 들어 올려질 때에도, 그러니까 조정폭이 저렇게 나온 경우는 무슨 코로나 19 때,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때 이제 바닥에서 돌릴 때 한 주간에 9% 정도 돌렸고, 여기까지 돌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렸어요. 여기까지 돌리는데. 일단 어찌됐든 그 지금이 이제 뭐 코로나 19 때만큼의 시장 조정률도 굉장히 깊어져 있는 상태고, 뭐 좀 당황스러운 그 조정의 기준이 연출이 돼 있죠.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지금 증시가 0.13% 하락이란 말이에요.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지금 지난 그 흐름에서 2%대 강세 이후에 소폭의 눌림목이고, 오히려 일봉상으로는 다 양봉으로 바닥 대비해서 어찌됐건 들어 올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독일이나 3월 저점 안겠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3월 저점 안겠고, 그냥 국내 증시만 검은 색깔 선인데 주구장창 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과도한 그 상황입니다. 남들은 지금 반등력이 다 나와 있어요. 깨지지 않고 반등력이고, 우린 저점을 이탈하는 과정 속의 흐름인데,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과도한 그 매도 권역의 인식을 좀 잡아가는 게 옳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주간 단위보다는 월간 단위로 볼게요. 어차피 월봉에서 이러한 장대음봉이 떨어진 자체가 사실 없었죠. 지금 저러한 장대음봉이 떨어진 자체가. 그래서 죄송한데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신 분들 건전지, 자판기 건전지 좀 갖다 주세요. 저런 장대음봉이 떨어진 적이 코로나19 때의 월간 단위에서 마이너스 21.96%까지, 지금 뭐 15% 떨어져 있어요. 거의 뭐 코로나19 때처럼 진짜 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당시 기준에 안타까운 거는
급격하게 돌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응? 근데 이번에도 급격하게 못 돌릴 거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다른 상황인 기준은 낙폭이 이제 좀 많이 심화돼 있던 기준이고, 그리고 그 앞전에서는 사실 시장은 지수 보시면 지수는 약세인데 말도 안 되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땐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저때 저수익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저 당시에 실적 개선폭이 뭐 상당히 크게 전망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신고가가 나왔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2007년도에 이제 2000포인트 넘기고 2011년도에 차화정 랠리 때 2200포인트대가 나오고 그 2200을 넘긴 게 순수하게 IT에서 이렇게 엄청난 탄력을 주면서 넘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지수가 2600포인트라는 그 고점을 형성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2000년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 지수를 땡긴 거는 2003년도 3월부터 2004년 4월 그때 이후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땡긴 거는 2016년, 17년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의 기준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15년 이후에 시장을 견인한 거는 IT다. 그 이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1등, 2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고 그런 거 없었어요. 안 샀어요. 왜 사요, 얘를? 결론적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고 2003년도에는 조선주가 또 2011년도 8년부터 해서 11년도까지는 뭐 자동차가 이끌어왔다면 지금은 이제 IT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나왔고 시장은 IT를 빼고 나머지는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다 조정을 받을 때 IT만 유일하게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이렇게 신고가를 냈어요. 2600포인트까지 끌어놨던 그 신고가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동반적인 조정이 나왔고 고점을 형성해 있던 상황이라서 이제 가격 메리시 부각되진 않으니까, 그리고 시가총액 극대형주에 펀더멘탈 그 대비해서의 흐름이 연출돼야 되다 보니 일단은 비이성적인 탄력이 아니라 덜 빠지고 고점까지 돌리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 여기서 재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흐름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시 또 끌어당겨 놨던 그런 흐름이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 지수라는 자체가 역사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 2000포인트를 넘긴 거는 조선주가 넘겼어요. 실적을 바탕으로. 2200을 넘긴 거는 900에서부터 다시 2200 넘긴 건 차화정 랠리인데 실적이 있었던 거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들이 땡긴 거예요. 그리고 2015년 이후에 그러면서 재차 2200을 2600으로 고점을 넘겨준 게 IT였단 말이에요. 실적을 바탕으로. 그러고 나서 다시 2600을 넘겨서 3300을 찍은 거는 어찌됐건 IT. 거기에 자동차, LG화학이 포함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고 있는데 실적 전망치를 하회시키고 있다. 그건 제한적으로 하회시키는 거죠. 제한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기준의 하회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다 무너져야죠. 그렇잖아요. 자꾸 삼성전자 따로 보고 시장지수 따로 보고 글로벌 시장 따로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버거우시겠지만 오늘 올려드렸던 그 시황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립니다. 패닉 상태잖아요 지금. 다시금 또 올려드릴게요. 다시금 또 올려드릴 텐데 일단 시황 부분에 시황 정리 부분 어제 야간 거 올리면서 왜 그 저기를 안 올려드리죠? 자료 부분들 다시 올려드리세요. 어제 야간 거 올려드리면서 어제 야간 원고 중에 자료 앞부분 그 낱장 파일, PDF 파일 해가지고 같이 올려드리세요. 왜 무료방보다 덜 올려드리는 거야 이쪽을? 결론적으로
시장 상황의 기준은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빠져 있어요. 유럽하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는 허벌나게 빠져 있는 거,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자체적인 문제냐라고 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있는 완전히 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기준인데, 그러한 부분은 정상화될 수 있다. 과도한 권역의 매도 부분은 정상화될 수 있다. 어느 쪽에서 먼저 돌릴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된다. 그래서 많이 정도가 아니라 뭐 상상을 초월하게 버겁지만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는 강합니다. 예?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여전히 시장 지수가 이 정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예? 시장 지수 내려온 폭이 여기잖아요. 지수 기준으로. 그럼 요 당시에 지수에 놓여져 있던 삼성전자의 주가의 위치는 어디였어요? 지수 여기에 놓여져 있을 때 여기 내지는 그죠? 여기 내지는 요런 자락이란 말이에요. 지수가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부분은 사실상 시장 대비해서 사실은 소폭이나마도 강세를 띄워주고 있는 그 상황이 맞아요. 전체 추이로는. 그리고 시장이 지금 뭐 1960포인트 대비해서 2015년 말 종가 기준입니다. 1960포인트 2000이라고 잡고 15% 올라와 있을 때 얘는요 160%, 오히려 시장 대비 10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도주예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도 뭐 꼬리까지 포함하면은 상상을 초월하죠. 41% 밀려 있으니까. 근데 이런 흐름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말도 안 되지만, 자꾸 이런 애들 비교를 해서 말도 안 되지만은 이런 친구들의 뭐 89%를 떠나서 얘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배 기준이죠. 뭐 예를 들어서 수정 주가가 아니라서 7만 원 선으로 놓고 봐도 25만 원이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 어찌됐건 뭐 이 종목이 거품이 빠진 거하고, 작년에도 들어갔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거품이 빠진 거하고 과도하게 밀린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소형주지만 다날이라든가 작년 대비해서 이 기준, 그러니까 이슈 불거져서 그냥 거래량 터지고 나서 움직였던 종목, 이게 낙폭과대주라고 해서 단기 변동성, 단기 반발력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래 터지는 종목의 기준으로 뭐 일부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주력주, 대형주 기준에서의 흐름에서는 과연 이제 얘가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까? 뭐 시장을 다 떠나서 내 종목이니까 내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역대적으로 지금의 PER, PBR을 형성하는 경우가 드물죠. 실적이 전망치가 급격히 하회되고 정점이다, 내년에도 죽었다, 이 흐름이 아니라면, 반도체 업체 전부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놓고 볼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거 절대 들여다보지 마세요. 중국 뭐 하려고 들여다보냐 이거야. 글로벌 증시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거를. 중국 경기 정도나 보는 거지. 무슨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왜 얘기해요? 그냥 한번 가십거리로 보는 정도 수준인 거죠. 심리적인 면에서. 지금 PER이 말 같지도 않은 PER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PBR 1배 수준까지 밀린 적이 있고, PER이 최저점이 2018년도에 6.35배까지 형성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순간적으로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니까 2018년도에 실적이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정점에 놓여졌거든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때가 20조 8천억 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그 실적, 급격히 실적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기준에 주가가 못 쫓아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되면서 PER이 6배 형성된 적은 있어요. 이제 2019년, 2020년 이 기준은 이제
실적이 이제 둔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고 전망치도 월등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8배 오늘 주가 조정 받은 거 따지면 이제 7배로 내려가겠죠. 물론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치가 더 하회가 된다면 모를까. 근데 지금 급격하게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를 하회하는 경우는 제한적이에요. 환율이 1,300원 넘겼다? 환율이 1,300원 넘긴 거하고 삼성전자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환차 이익이 발생돼서 월등히 더 긍정적인 현상이 나오면 나오지. 외국인들이 팔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49.79% 갖고 있는데 외국인이 얘를 팔면 얼마나 판다는 얘기예요. 49.79%를 갖고 있는데 외국인이 막 한 2%, 3% 한 방에 두들겨 패고 있나? 응?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가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아, 환율이 개판이라 1,300원 넘겼고 외국인이 계속 팔아. 정신 나간 거지. 그 기사를 읽고 쓰신 분들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사를 읽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 옛날 매번 말씀드리니까요. 막말로 원화가 쓰레기가 돼서 1,300원이 아니라 1,500원까지 간다고 쳐요. 그러면 경기 자체가 파탄 나는 거야.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 죽는 거지 이제.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한적이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럼 니케이 같은 경우는 초점 박살나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니케이 따로 보고 환율 뭐 따로 보고 왜 뭔 소리 하는지 난 이해를 못했어요. 엔화 보세요. 엔화 우리나라보다 지금 월등하잖아. 엔화 강세 약세가 엔화의 약세가 월등하잖아요. 그럼 엔화가 약세를 띈다? 우리나라 지금 원화가 약세를 띄는 거죠. 1,300원을 줘야 1달러를 사잖아요. 그럼 뭣도 모르고 얘기하는 애들 얘기를 듣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엔화가 이렇게까지 약세면 초전 박살 나 있어야지. 니케이 지수 0.25%예요. 최근에 니케이 지수 밀린 게 없어요. 사실은. 월봉 기준에서 1월 저점 니케이 지수 보시면 자 이게 1월 저점입니다. 1월 저점 수준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우리나라 북한이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면서 여타 국가들보다 일본하고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밀렸고 그 이후에 3월 달에 자체적인 이 3월 달도 보시면 웃기지도 않아요. 주봉 보실래요? 3월 달에 잠깐 내려갔던 거 잠깐. 왜? 얘기했잖아.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했다.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 임직원이 주가 조작했다고 해봐. 시장 박살 나겠지. 그리고 바로 돌린 거예요. 바로. 그러면 결론은 니케이 지수 월봉의 기준에 월봉의 기준에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보시면은 1월 저점 바로 거기에 있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럼 2,600이 있어야 돼요. 더 빠진 이유가 뭐냐고. 지정학적 리스크. 뭘 자꾸 여기다가 또 뭘 자꾸 미국의 금리 인상을 갖다 붙이시나? 미국 금리 인상 갖다 붙여가지고 미국이 깨진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연동돼 있는데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깨졌다고요. 미국의 나스닥 일봉 차트 보시면 얼마 깨졌어요? 몇 퍼센트? 10%네. 우리 얼마 깨졌어? 아까 보니까 12%, 13% 깨졌죠. 우리가 더 깨졌어. 문제는요. 얘들의 문제잖아. 쥐들의 물가 상승률이 높은 거고 쥐들이 문제인 거지.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 막말로. 환율이요? 또 얘기해 환율? 엔화가 허벌나게 약세죠. 허벌나게 약세란 말이야. 우리나라의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띱니까? 이렇게 약세를 떼요? 막 난리가 났어. 우리나라 원화가 이런 각도로 막 이거 얼마의 약세가 된 거죠 이게?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3월 이후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3월 이후에 18.17% 우리나라 원화는 3월 이후에 8.30 누가 더 약세야? 엔화가 약세네. 상상을 초월하게. 아니 그럼 니케이 지수 아작 나 있어야죠. 막말로. 멀쩡하잖아. 오늘도 멀쩡하잖아요. 그 어쩌라고. 외국인이 빠져나간다고? 원화가 1,400원, 1,500원 될 것 같아서 빠져나가는 건가요? 이게 지금? 1,400원, 1,500원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휴지 쪼가리 될 것 같아서? 연말까지 환율을 뭐 지금 1,200원보다 조금 더 볼 수도 있겠죠. 경제학자분들 보시는 내용이 1,200원. 그걸 쥐가 얘기하는 것처럼 방송 나와서 연말까지 환율이 얼마가 될 거고.
수출입 동향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1,200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1,300원보다 낮아진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낮아진다고 치면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 사야지. 환차익을 말하러. 근데 지금 뭐 환차익, 환차손을 노려서 외국인들이 사고 파나? 그 정도 등락 범위가 나올 것 같아요? 환율이? 여기서 1,400원 가면은 환차익 얼마 발생돼? 어? 여기서 1,400원 가면은 지금 1,300원 주고 사는 게 낫지 1,400원 주고 사는 것보다 달러를. 그러면은 1,400원 간다고 가정했을 때 100원이면은 한 8%, 7.5%? 7.5%의 환차익을 위해서 지금 죽어라고 패대기 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패대기 치면 삼성전자 49% 지분에서 한 2, 3%좀 팔지 왜? 팔고 있어요? 2, 3%? 1%면 얼마예요? 6천만 주 팔아야 되는데 하루에 지금 6천만 주 팔고 있나? 무슨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당일에 데일리 시황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감해 하시면 못 견디지. 그러니까 근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니까 어때요? 라고 근거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질 확인하니까 숨도 못 쉬게 힘들긴 하지만 실제 확인하니까 지표 자체도 그렇고 뭐 외국인이 팔아요. 환율 때문에 팔아. 웃기고 외국인이 환율 때문에 왜 팔아? 하는 얘기지 그냥. 응? 아니 49% 갖고 있는 외국인이 다 팔아야지. 그러면 최소 1, 2%라도 하루에 팔아야지. 그리고 주식 팔면 무조건 외국인이 외환시장에서 달러 삽니까? 주식 팔면 무조건 달러 사는 거야? 본국 송환해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나오면 데일리 매일매일 쓰는 기사인데 뭐 왜 빠지니? 그러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개장 초에 그럼 강세 뜰 때 뭐야? 저도 저지만 여러분들이 더 힘드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내 자산이 깨지고 있는데. 그럼 저는 말씀드릴 거는 지금처럼의 이 시황에 대한 근거치나 이것뿐이 보여드릴 게 없어요. 시황에 대해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과도합니다. 그냥 과도하게 막연하게 남들처럼 방송 나와서 과도합니다가 아니잖아요. 과도합니다. 뭐 자기 종목 빠졌다고 과도한 거야? 아니잖아요. 위메이드도 그냥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우리도 마지막에 다 손실 봤지. 8천억에서 7조 5천억 올라왔어요. 그게 2조 원대였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거기서 다시 8천억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그거보다 훌륭한 삼성전자도 신저가가 나오는 판에 걔네들은 주가가 예를 들면 위메이드 보시면 위메이드 주가가 11월 달 요 저점 이제 내려오죠. 8월 저점. 깨진 것도 아니지. 뭘 깨진 거야 얘가.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삼성전자는요. 얘는 실적이 상상을 초월했는데 이래. 너무너무 과도한 상태에서의 흐름.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한 달의 등락률 20%대 이 등락률을 기대하자. 충분하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죠. 실적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21년도에도 실적이. 조금 전에 컨센서스를 다시금 들여다보시자고요.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그 흐름 속에서의 월봉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바뀌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펀더멘탈은 지금부터 정점입니다. 그렇다면 뭐 진짜 시즌처럼 박살 나야죠. 근데 지금 윤정도의 주장이 아니라 컨센서스가 조금씩 만약에 일부 줄어든다 해도 작년 대비 뭐 엄청나게 또 앞으로의 전망이 글로벌 시장 깨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을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시장 자체에서 떠나야 된다니까. 현금 비중 갖고 있다 기회를 봅니다. 그것도 아니야. 완전히 떠나 있다가 다시 와야죠. 개장 초에 반등 조금 나오면 그러면 사야지. 거래량이 더 실리면 추세 완전히 돌리면 그러면 떠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결론적으로 21년도에 그러니까 전망치 부분이 급격히 상향이 됐겠죠. 그러니까 요 당시부터 해서 실적도 급격히 상향이 됐고 그래서 이 당시에 2020년도 코로나19 직전에 사상 최대치의
신고가까지 나온 거고. 근데 주가가 그로부터 해서 70% 이상 들어 올려졌는데, 70% 이상 들어 올려졌는데 주가가 무슨 속된 표현으로 개뿔 막말로 2020년도 저점이 코로나19 때 저점 아닙니까? 그거보다 70% 이상 실적이 증가했는데, 그것도 정점이 아니라 내년에 최소 이만큼 이상이 나온다는데, 저점 대비해서 지금 뭐냐고. 15,000원? 70% 실적이 증가했는데 15,000원? 화폐 가치가 돈을 무지하게 뿌려고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돼가고 있는데 15,000원? 아우, 저 에코프로 BM도 저 지금 7.66. 아, 그거 참. 에코프로 있으시니까 같이 또 들여다보시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버거운 부분의 흐름을 그대로 버겁지만 가져가면서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요 월봉 차트만 이렇게 넣어놓고 일단은 시황하고 삼성전자 부분 요만큼에서 일단 먼저 자릅니다.